조슈아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뒷골목은 시궁창이거든요. 옆집에 있는 이웃은 아침마다 내장을 털고 다니며 자꾸 자기 꿈을 아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제 조슈아는 이런 곳에선 못 삽니다. 조슈아의 목표는 엘사 입사입니다. 엘사는 입사만 하면 가족까지 둥지로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조슈아는 운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무려 본사에 입사하게 되었거든요. 도착하니 웬 깡통이 이것저것 서명하라고 하네요. 대충 조슈아가 끔찍하게 살해당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사망하지는 않는 특이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운이 좋네요. 다른 날개는 죽는 건 기본에 다시 살려주는 건 꿈도 못 꿨거든요. 조슈아는 징계팀으로 들어갑니다. 징계팀에는 조슈아가 처음으로 배치된 모양입니다. 조슈아 말고는 다른 직원이 없었거든요. 지휘팀 팀장이 뭔가 알려주려고 내려왔습니다. 딱 봐도 어마무시한 걸 입고 있는 걸 보니 아주 거지같은 환상체를 담당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밖에 있는 해결사들도 저런 눈빛은 아닌데 말이죠. 선배는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패닉이 걸렸을 때는 화이트 속성 무기로 때릴 것. 징계팀은 초기 상황이니 절대로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징계팀을 나오지 말 것. 레벨 프로토콜 경보음이 들린다면 빠르게 해당 부서를 이탈할 것. 선배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관리자가 징계팀 환상체를 영 안 좋은 놈을 뽑았다는 소리였죠. 조슈아는 불안했지만 첫날부터 큰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아무 생각 없이 환상체 앞으로 들어갑니다. 나름 사람처럼 생긴 게 대화가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시덥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네요. 대충 조슈아는 오냐오냐 해줬습니다. 매뉴얼에는 애착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환상체랑은 친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런지 벌써 퇴근 시간입니다. 엘사의 복지는 꽤 좋은 편입니다. 직원 숙소에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미트볼 스파게티를 조져볼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 그럭저럭 할만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둥지에서 안전하게 생활 중이고 아직은 죽을 일도 없거든요. 내일은 신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뒷골목에서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상하게 생긴 친구라고 하더군요. 다음날입니다. 나름 조슈아도 이제 선배입니다. 저 신입의 이름은 귤멍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이제 동료니까 저번에 팀장이 알려줬던 이야기를 해줍시다. 이 친구는 조슈아와 다르게 따로 강화 시술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다. 즉 물렁살 그 자체라는 거였죠. 후배는 나름대로 조슈아를 잘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둥지 출신에 그냥저냥 자라온 온실 속 화초 같은 친구였습니다. 조슈아를 보며 개조 시술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선배가 조슈아라 든든하다고 말도 했습니다. 물론 조슈아도 어제 왔지만요. 일시간이 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환상체는 무슨 나무같이 생긴 놈이니까 신입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소한 마법소녀처럼 두 다리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지는 않겠죠? 오늘도 마법소녀에게 가봅니다. 오늘은 그닥 기분이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뭔가 기뻐 보이는군요. 마치 뭔가 원하는 게 다가온 것처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려는 순간 마법소녀가 조슈아의 앞을 질러 달려갑니다. 딱히 제압 명령도 내려오지 않고 뭔가 이상합니다. 뒤늦게 뒷골목 출신의 직감으로 징계팀 본부로 달려갑니다. 후배를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본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죽을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법소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후배의 복수를 할 시간입니다. 나무에게 달려가는 순간 G팀 팀장이 달려옵니다. 아무래도 관리자가 서투른 모양입니다. 조슈아는 G팀 팀장으로 인해 밀려났고 수많은 가시가 팀장을 관통합니다. 조슈아도 완벽하게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팀장은 마지막 숨을 뱉으며 말합니다. 저놈한테서 눈을 떼지마. 팀장이 갖고 있던 무기를 들고 정신 나간 듯이 내려치니 환상체는 제압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손을 보며 담뱃불을 하나 붙입니다. 날개라고 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시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는 곳이죠. 녀석의 사원증에 담배를 한 대 놓습니다. 그 이후로 수일이 지났습니다. 팀장이 갖고 있던 장비는 자연스럽게 조슈아가 물려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팀장이라는 증거기도 했죠. 조슈아는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런 후배도 죽지 않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작업을 조슈아가 했기 때문이지만요. 평화로운 나날들이 반복되는 듯 싶었습니다. 이제 조슈아가 쓰러뜨리지 못하는 환상체는 없었습니다. 징계팀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까지 달려가 활약했거든요. 하지만 한계는 왔습니다. 자주 얼굴을 비추진 않았지만 이곳에는 세피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붉은 안개가 클리파가 발현되어 폭주해버린 겁니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버텨보려 했지만 그 붉은 안개였습니다. 수많은 애고를 들며 토끼팀을 갈아버렸고 직원들도 수많이 죽었습니다. 징계팀만은 어찌저찌 조슈아가 지켜냈지만 조슈아도 사람입니다. 한계가 존재합니다. 붉은 안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려 끝을 내려는 순간 조슈아의 신체가 재생합니다.
관리자가 모든 것을 조슈아에게 맡기기로 한 모양입니다. 몸에 K사 특이점인 회복 탄약이 주입됩니다. 정말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조슈아의 사지가 계속 날아가고 사람보다는 환상체의 전투를 보는 듯한 전투가 반복되었습니다. 회복 탄약이 떨어지고 조슈아 또한 정신이 메말라갈 쯤 붉은 한기가 폭주를 멈췄습니다. 징계팀 직원들이 조슈아를 부축합니다. 조슈아는 숙소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며 쳐다봅니다. 징계팀 직원들이 즐겁게 술을 나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요. 오늘도 조슈아는 하루를 넘깁니다. 직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원래는 빛의 씨앗 바라 에피소드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개브라 폭주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습니다.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귤몽이었습니다.